결국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탄생을 해서 암흑에너지라는 힘에 의해서 팽창이 가속하고 있다 라고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커녕 우주의 탄생이나 종말 같은 건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일명 타이니 형은 중력이 생기는 원인은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가속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 중력은 가속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중력이 생기는 원인이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 덕분에 타이니 형은 물질의 질량과 밀도로 시공간의 휘어짐 곡률과 중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이 탄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 불리는 중력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으로 질량의 분포에 따라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 방정식에 의하면 시공간의 휘어짐에 따라서 모든 물질은 언젠가 하나의 점으로 수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시에는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를 멀쩡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타이니 형은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주를 안정적인 상태로 해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방정식에 따르면 우주는 계속해서 수축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막아주는 임의의 숫자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1929년 에드윈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고 이는 우주가 현재 상태로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적색 편의를 이용해서 허블이 알아낸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우주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로 시간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주가 너무나도 작아서 한 점이었던 시점이 존재해야 한다. 즉 과거 어느 시점에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을 해서 팽창을 하다가 지금의 크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팽창하기 시작한 시점을 빅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빅뱅 우주론은 우주 관련 이론의 주류 이론이었다. 결국 우주가 팽창 중이라면 그리고 그 팽창하는 이유가 빅뱅 때 생긴 폭발에 의한 힘이라면 타이니 형의 장 방정식에 의하면 언젠가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에는 팽창을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수축을 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이후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빅뱅 이후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 이후에 1A형 초신성이라는 우주의 표준 광도를 찾아낸 과학자들은 굉장히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면서 거리에 따른 적색 편의의 정도를 통계를 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주에서 거리는 곧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을 했다면 그곳에서 지구까지 광자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0억 년이라는 뜻이므로 그 은하는 100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1A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은하의 거리와 적색 편의를 통계를 내면서 도달한 결론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충격적이게도 우주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힘은 중력뿐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중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팽창이 빨라진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중력보다 강하다는 것이었다. 1998년 발견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 미지의 에너지에 다크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이다. 결국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탄생을 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힘에 의해서 팽창이 가속하고 있다 라고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슬슬 소름 돋는 내용을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나온 핵심 가정은 1998년에 나온 1A형 초신성의 표준 광도가 항상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에 있었던 연구에 의하면 은하의 나이나 특성에 따라서
1A형 초신성 광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A형 초신성의 표준 광도가 같은 이유는 지식보관소 채널의 이전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문제는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하의 원소 구성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주의 탄생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1A형 초신성을 일으키는 백색 외성의 원소 구성비가 우리의 은하와 100억 년 전의 은하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오래전 은하의 1A형 초신성 폭발은 우리 주변 은하의 1A형 초신성과 광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만약 1A형 초신성 폭발의 광도가 일정하다는 이 전제 조건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암흑 에너지는 실제로 없거나 관측치보다 미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도 진화 효과라 불리는 현상이며, 국내에선 이영욱 교수님을 포함한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핵심이다. 결국 암흑 에너지의 존재 여부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조차 1A형 초신성의 광도 계산이 틀렸다면 바뀔 수가 있으며, 암흑 에너지의 비율 변경은 암흑 물질 대 암흑 에너지의 비율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결국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광도 진화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하고, 이 이야기는 은하의 중원소 함량이 1A형 초신성의 밝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관측한 1100개에 달하는 1A형 초신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천체 물리학은 엄청난 추리를 통해서 유추된 만큼 추리소설에서 나오는 과정에 가깝다. 추리소설에서 탐정은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할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단서의 오류로 인해서 추리 내용이 180도 바뀌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알아낸 우주의 암흑 에너지에 대한 단서는 전적으로 1A형 초신성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던 만큼 백색 외성의 중원소 함량 분포에 따라서 광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던 우주에 대한 사실이 180도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2011년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던 암흑 에너지의 명성이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한 이유이다. 그럴만.